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 명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멍 명령은 자, 여기에 아이콘을 갖다 대면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멍으로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뚫는 뭐 그런 명령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구멍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로파일을 작성해가지고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돌출 컷으로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드릴 작업이나 탭 작업이나 뭐 카운터보 이런 종류의 도면에서 구멍의 특성을 가지는 것들을 작업할 때는 이 구멍 명령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도면에서 그 돌출 컷으로 한 구멍은 구멍이란 특성으로 인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도면에 가시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구멍을 하려면은 간단한 솔리드 형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돌출로 해가지고 머리 10짜리 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을 작성을 해볼게요. 구멍은 보면은 확인 버튼이 비활성되어 있죠? 제가 어떻게 말했네요. 여기 인벤터의 모든 명령은 여기 있는 빨간 화살표를 전부 다 만족을 시키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멍 작성하는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 스케치와 선형과 동심과 정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시작 스케치인데 시작 스케치는 일단 스케치를 해가지고 점 명령을 한 다음에 구멍으로 인식될 그 점을 찍어놔야 되는 것이고, 선형은 일단 하나짜리 단순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선형을 하면은 하나씩 만족을 시켜볼까요? 자, 선형을 했을 때는 면. 자, 봅시다. 그러면은 구멍을 뚫을 면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면에다 구멍을 뚫겠다. 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참조 1은 첫 번째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를 줄 것인가. 첫 번째 모서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럴 때 43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얘를 5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50까지의 거리가 있는 구멍이 되고요. 자, 참조 2는 두 번째 면. 두 번째에서는 한 60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선형에서는 딱 하나짜리 구멍이에요. 딱 하나짜리 구멍을 뚫을 때 각각 한 개 이상의 모서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구멍을 작성하느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유형을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구멍에서 선형 말고 동심을 보겠습니다. 동심은 그 원통의 중심에 정확하게 동심되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원통의 중심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멍을 뚫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의 선형하고는 좀 다르죠. 자, 동심은 평면과 동심 참조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평면은 말 그대로 구멍을 뚫을 위치를 하는 거고, 동심 참조는 구멍의 중심으로 쓸 원호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호의 중심점이 여기 노랗게 X 표시로 나오죠. 거기에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구멍의 중심에 구멍이 좀 작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멍이 뚫어지게 됩니다. 부품의 끝을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구멍에서 시작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케치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멍의 중심으로 인식될 점들을 찍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 점 명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점 명령을 찍을 때 여기 중심점이 반드시 눌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십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일반
이걸 누른 걸 해제한 다음에 일반 점 명령으로 한 이런 조그만 점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십자점에 이런 십자 모양의 점들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으면은 자, 수평구속 조건으로 점끼리 정렬하고 수직구속 조건으로 이 점끼리 또 정렬하고 그런 다음에 자,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들을 자, 이렇게 주면은 자, 그러면 이 판 위에다가 구멍의 중심으로 인식될 여러가지 점들이 찍혔죠. 그랬을 때 구멍 명령을 클릭을 하면은 자, 배치가 자동으로 시작 스케치가 되면서 각각의 구멍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멍으로 각각의 점들이 구멍의 중심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필요 없는 구멍 중심이 있다 그러실 때는 중심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눌러진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자, 빼고 싶은 구멍 중심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싶으시면 다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스케치 점 위에 있는 중심점들이 자동으로 구멍의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한 개 이상의 2개 이상, 1개 이상, 그러니까 2개, 3개, 여러 개의 구멍들을 한꺼번에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배치 타입을 알아봤으니까 다른 타입, 이제는 구멍의 타입과 구멍의 크기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구멍의 타입은 여기에 있는 드릴과 카운터버와 접촉 공간과 카운터 싱크 이 4가지로 여기에 있는 치수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멍의 타입이 변하게 되죠. 일반적인 카운터버인 6mm 볼트형 카운터버 해가지고 7에 7에 11 자, 이렇게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카운터버로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종료에서는 전체 관통이 있고 자, 거리, 그러니까 이 카운터버가 뚫릴 구멍의 깊이죠. 거리를 입력할 수 있고 거리는 여기로가 되겠네요. 거리로 할 수 있고 전체 관통이 할 수 있고 지정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뚫고 싶은 면까지만 이렇게 뚫어주면 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드릴점 여기는 플랫이 있고 각도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뚫어진 상태죠. 자, 판의 깊이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너무 얇으니까. 자, 구멍을 냈을 때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종료, 자, 구멍 깊이가 거리를 해가지고 전체 관통이 아니었을 때 한 20으로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드릴의 끝이 자, 이렇게 118도나 여러분이 지정해주는 각도를 가진 드릴 값일지 아니면은 이것처럼 플랫으로 되는 자, 평평한 모양의 이런 드릴일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단순 구멍과 틈새 구멍과 그리고 탭 구멍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테이퍼 탭 구멍 요거를 정해가지고 뚫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테이퍼 탭 구멍은 지금 인식은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여기서 작성하는 저기 드릴 깊이로 하는 거고 틈새 구멍은 뭐 이런 조윤세 유형에 따라서 자, 구멍이 들어갈 자, 이런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드릴 깊이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탭 구멍은 우리가 쓰는 저기 암나사 구멍을 파는 그런 명령인데 자, 카운터버를 빼보고 보면은 스레드 유형이 보면은 저기 우리가 맞는 KS 규격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KS 규격하고 그 맞는 미터법의 스레드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SO 매트릭 프로파일 한 다음에 자, 탭 크기를 뭐 원하는 것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탭의 피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나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표준 피치예요. 그리고 오른 나사를 틀지 왼 나사를 틀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 좀 바꿔야겠네. 드릴 점 바꿔야겠네. 자, 여기서 보면은 구멍의 깊이와 그리고 탭의 깊이를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구멍의 깊이는 한 12 정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시면은, 자, 구멍은 저 밑에 있지만 탭은 이렇게 파다 말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다 보면은 나는 탭을 끝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없겠지만은 하다 보면 귀찮으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보면 전체 깊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탭을 내는 깊이하고 구멍의 깊이를 똑같이 일치시켜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구멍 명령으로 탭을 파면은 실제로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박아 놓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이리저리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리저리 돌려서 보면은,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보입니다. 실제로 나사골이 파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탭처럼 생겨 먹었다고 그림을 씌워버린 다음에 인벤터가 얘를 탭구멍이라고 인식을 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자, 형상투영으로 이 녀석의 치수를 재보면은 아까 우리가 10mm짜리 탭을 팠잖아요. 근데 8.376 선드릴만 이렇게 선드릴에 해당하는 치수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컨텐츠 센터에 여기다 볼트를 박을 때 볼트의 외경하고 여기하고 필연적으로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거는, 자, 도구에 문서 설정해 가지고, 자, 모델링에 가신 다음에 탭 구멍 지름을 단축이 아닌 장축이나 아니면은 탭 드릴로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간섭이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단축으로 안 하고 딴 걸로 하게 되면은 도면관리자 스레드 표현이 정확하게 생성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뭐 구멍하고 볼트하고 간섭이 일으킬 일이 없으면은, 간섭 분석을 할 일이 없으면 굳이 이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멍에 대한 설명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